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15번째 시간으로 프리퀀시 레스폰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블락 GS가 있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밝혀내기가 좀 번거로워서 도메인 변환을 했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S 도메인으로 옮겨오면 이때는 인풋에 시스템 전달수를 곱해서 아웃풋을 바로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시스템 전달 함수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는 S 도메인에서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관점을 바꿔서 요 S 도메인에서 시그마 값을 0으로 보내서 J 오메가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 요 허수축에서만 분석을 할 거고 그런 분석을 우리는 프리퀀시 레스폰스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이제는 J 오메가만의 함수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는 S 도메인이 아니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진폭과 주파수를 갖는 신호 파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인풋이 들어와서 GJ 오메가라는 전달함수를 거치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매그니튜드는 요 G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만큼 진폭이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 위상은 파이만큼 변동이 됩니다. 이때 이 위상은 GJ 오메가의 페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인풋 파형이 있었다고 했을 때 시스템에 인풋을 줘서 아웃풋을 뽑아왔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파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는 일정하지만 지금 진폭이 기존엔 X였다면 제 진폭이 Y로 바뀌었고 이 봉우리가 지금 밀려나서 페이즈가 이렇게 변동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호 파형이든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다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요소의 변형만 제대로 알면 이것들을 이제 합성을 통해서 어떠한 신호들도 이렇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기본적으로 주파수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 중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보드 다이어그램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나중에 이걸 다 합해서 한번 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개인 K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그럴 팩터, 데리버티브 팩터가 있는데요. 인테그럴 팩터는 우리가 S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적분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J 오메가 분의 1이 적분기가 되고 미분기는 이제 J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1차 퍼스트 오더 팩터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수정수를 갖고 움직이는 이 함수는 이제 이런 적분 형태와 이런 미분 형태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쿼드래틱 팩터는 세컨 오더 팩터라고도 하고
이번엔 댐핑 개수를 갖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걸 뒤집어서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다 합성을 하면 어떠한 신호든지 우리가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 그릴 수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K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K 값은 그 로그 스케일로 변환을 해서 이제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20을 곱해주면 이제 단위가 데시벨이 돼서 이 스케일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K가 1보다 큰 경우, K가 1인 경우, K가 1보다 작은 경우 세 가지에 있어서 20 로그 K 값은 양수를 갖고 0이 되고 단위는 db고요. 이때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요 개인 K를 dB 스케일로 그려보면 오메가의 스케일은 로그고요. 그러면 이러한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K가 1보다 크고 K가 1이고 K가 1보다 작고 그리고 우리가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살펴볼 건데 이 페이즈도 보면 이때는 우리가 상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그 복소수 값이 없어서 페이즈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K를 만나면 단순히 매그니튜드만 위아래로 옮겨주면 이제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적분기와 미분기를 살펴보면 이때도 20 로그를 취해서 보면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되고 페이즈는 지금 J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지금 마이너스 J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데시벨이 있고 로그에 대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오메가를 10배로 뻥튀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로그 스케일에 지금 데시벨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마이너스 20이 나왔죠.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오메가를 10배를 시켜보면 이제 요 20 로그 한 그 데시벨 값은 20dB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오메가를 이제 로그 스케일에 따라서 그려볼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씩 10배씩 뛰게 되겠죠. 0.1, 1, 10, 100 이렇게 스케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0.1이라는 지점에서 20dB였다고 하면 스케일을 10배를 하면 20dB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0dB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10배를 하면 또 20dB가 떨어지니까 이 지점에 올 거고, 또 이 지점에 오면 여기를 이어보면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슬롭은 마이너스 20dB per 디케이드가 되죠. 디케이드는 주파수가 10배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즈도 한번 그려보면, 페이즈는 지금 마이너스 90도로 일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적분기는 그리시면 되고, 미분기를 보겠습니다. 매그니튜드는 오메가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양의 허수축이니까 이때 페이즈는 90도. 또 주파수를 10배로 해보면 요번에는 플러스 20이 되고요. 그러면 또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 만약에 0.1에서 마이너스 20dB였다고 하면 10배가 주파수가 10배가 되면 20dB가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또 이렇게 직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페이즈는 지금 90도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적분기와 미분기가 정반대로 거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적분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쉐입이었다면 미분기는 올라가는 쉐입이고요. 페이즈도 이제 마이너스 90에 있었다면 이제 플러스 90이 됐죠. 그래서 서로 약간 요 반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퍼스트 오더 팩터인데요. 이렇게 역시 적분형, 미분형이 있죠. 이때 매그니튜드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t 제곱 이렇게 돼서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작은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t분의 1보다 엄청 작을 때, 그러면 이때는 요걸 갖고 와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의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오메가가 t분의 1보다 엄청 작으면 요 오메가 제곱 t 제곱 한 값이 엄청 작다는 얘기여서 이 값이 거의 0으로 가면 1만 남아서 이 값은 0dB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이번에는 오메가 제곱 t 제곱 곱하면 요 항만 살아남고 1이
아주 작은 값이 돼버리니까 요 항만 살아남아서 요 값의 루트니까 제곱하고 2분의 1 승하고 상쇄돼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에는 오메가가 t분의 1 지점에 있다고 보면 요 하이 프리퀀시 상에서 이제 오메가가 t분의 1이 됐다고 보면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 0dB가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를 10배를 한번 해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20d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정보들을 모아서 또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주파수는 10배씩 전진을 해주고 네, 그러면 아주 작은 프리퀀시에서는 그러니까 0dB라고 했으니까 0dB고 그 다음에 우리가 t분의 1에서는 0dB 요 t분의 1에서도 0dB 그러면 요 사이는 계속 0d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높은 프리퀀시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주파수가 10배가 될 때 마이너스 20dB씩 떨어졌죠. 그러면 주파수가 10배가 될 때 마이너스 20dB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 지점에 와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실제로 차트를 그려보면 이 점근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 오메가가 t분의 1인 지점은 우리가 코너 프리퀀시라고 해서 3dB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페이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지금 1이니까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실수와 허수를 구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돼서 이렇게 거지니까 요만큼으로 이제 페이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에 마이너스 파이를 하면 1분의
1분의 요 오메가 t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파이는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는 아크탄젠트 역탄젠트 오메가 t. 그래서 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오메가가 t분의 1일 때,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때는 0이니까 0이 되고요. 0도가 되고요. 이때는 1이니까 마이너스 45도. 이때는 인피니티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나와서 또 오메가와 페이즈를 그려보면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또 10배씩 전진해주고 0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면 오메가 0일 때는 0쪽으로 갈 때 이제 0이고 t분의 1에서는 40, 마이너스 45도, 인피니트일 때는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차트가 이제 이렇게 와서 지나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기와 적분기는 서로 반대로 그리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적분기 폴스트 오더 적분기 같이 생긴 폴스트 오더 미분기 같이 생긴 요 형태에 대해서는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때는 이렇게 가고 쉐입은 요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3dB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대로 거동을 할 거라서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폴스트 오더 시스템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2차 시스템의 적분기와 미분기 형태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지금 매그니튜드니까 이렇게 묶어주고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 오메가는 오메가 n보다 훨씬 작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요 텀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1만 남아서 이 값은 0dB가 됩니다. 이번에는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는 요 1이 사라지고 요 텀이 남을 거고, 요 뒤에 텀은 보시면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제곱 있고, 지금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4승이 남거든요. 그래서 4승이 훨씬 크니까 요 뒤에 텀도 또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해서 요 텀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네요. 그럼 2가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또 슬롭을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주파수를 10배를 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 슬롭은 마이너스 40dB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메가가 오메가 n이랑 같아지면 오메가가 오메가 n이랑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1이 되니까 요 텀은 0이 되고, 이 텀은 1이 되고, 요거는 이제 제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보시면 마이너스 20 로그의 루트 네, 요거는 이제 제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때는 이제 펑션 오브 제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는 복소 평면상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분모의 실수 성분이 나오고 분자의 허수 성분이 나오죠. 이것도 오메가를 0으로 보낼 때, 오메가 n일 때, 무한대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파이는 0으로 갈 거고요. 파이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파이는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를 다 종합을 해보면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으로 축을 잡고요. dB가 있고 0.1, 1, 10 이렇게 10배씩 주파수를 뛰게 해놓고
위쪽에는 매그니튜드를 그리고 아래쪽은 페이즈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dB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쉐입이 될 거예요. 여기가 40dB, 디케이드당 40dB가 떨어질 거고요. 다음에 페이즈는 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이렇게 놓으면 요 1에서는 마이너스 90이 될 거고, 여기는 0, 여기는 또 0 수렴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질 거고, 여기 이제 제타 값에 따라서 쉐입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타가 크면 이렇게 감쇄돼서 내려올 거고, 제타가 작아지면 이제 여기가 점점 볼록해지는 거죠. 그림이 좀 과장되게 그려졌는데, 중요한 것은 제타가 작아질수록 요침폭이 커진다는 거고, 여기도 제타가 작아질수록 요침폭이 급격하게 변하는 쉐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에 대해서도 그려주면 되시고, 이제 2차를 미분형으로 그릴 때는 이걸 또 뒤집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지금 보드 플랫 그리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살펴봤고요. 네, 이게 손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를 한번 보면, 네, 나중에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리실 일은 없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또 이제 그 차트는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예가 이제 전달함수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허수축에서만 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쉐입대로 좀 바꿔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바꿔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시죠? 그러면 1번이 개인, 2번이 적분기, 3번이 퍼스트 오더 형태의 미분기, 4번이 퍼스트 오더의 적분기, 5번이 세컨 오더의 적분기 형태, 이런 식으로 5개가 구성 요소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을 각각 그려서 선형 중첩을 하면 이제 보드 플롯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 손으로 그리는 건 앞에서 해봤으니까 이제 바로 코딩을 해서 차트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지금 필요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이걸 다시 S 도메인으로 좀 변환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다항식의 개수니까 요 식을 펼쳐서 전개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개수는
네,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전달 함수는 10, 30, 분모에는 1, 3, 4, 4, 0 보드 플랫 해주시고 전달 함수 넣고 db 형태로 표현해 줄 거라서 db는 true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드 플랫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요 5개의 성분을 중첩해서 이제 보드 플러스 그리면 이제 이런 쉐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슬롭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지점 변곡점을 지나면서 요 성분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이제 추세가 꺾이는 이제 매그니튜드의 특성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 페이즈도 지금 마이너스 90에서 요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이런 게 이제 중첩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이제 보드 플러스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코딩으로 이렇게 그려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는 분석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드 플러스 그리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제 보드 플러스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만 해본 거고, 지금 뭘 한 거냐면 이러한 어떤 블록의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S 도메인에 가서 정작 한 거라고는 요 허수축에서 지금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이제 알아내서 인풋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요 전달함수를 먹이면 아웃풋이 나온다. 그리고 요 전달함수에서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는 이러한 보드 플롯의 형태로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거동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궁극적으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걸 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페루프 제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안정성 판별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것만 갖고는 그래서 요걸 해서 우리가 뭐 스테빌러티를 페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요걸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폴라 플랫 개념하고 여기에 있는 나이키스트 플랫까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개념이 확실히 쓰시면 이제 우리가 요 페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요 스테빌리티 진단에 요 보드 플랫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의 관계도 이제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보드 플랫을 이제 잠시 놔두고 요 폴라 플롯으로 가서 요 나이키스 플롯으로 가서 요 개념들을 좀 잡고 나서 다시 보드 플랫으로 넘어와서 요 관계를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